영상을 편집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서 선생님이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부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공부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암기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암기하는 거는 어렵고 이해하는 건 쉬워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있어요. 또는 요즘에 이제 뭐 교육부나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암기 위주의 공부는 별로 안 좋고요. 이해 위주의 공부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우리 반에서 해야 할 공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암기인데요. 암기는 공부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런 걸 물어봐요. 얘 여기 있는 네모칸 안에 있는 색깔을 뭐라 그래? 그럼 우리가 파란색 또는 하늘색이라고 하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왜 파란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더 이상 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한 것들이 공부의 기초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수록 앞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암기가 기초적인 게 되고 나면 이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자, 그러면은 이해라는 걸 좀 볼게요. 이해라는 게 여러분들 이해 알고 있나요?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6학년 내내 오는 동안 선생님이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해랑 암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요거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암기했어요 또는 암기 못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그럼 이해와 암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선생님입니다. 여기가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아, A는 B야. A랑 B는 같은 거야. 라고. B라는 거는 A처럼 행동하면 B가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이 안 되나요? 어쨌든 A는 B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학생이 암기를 한 학생은요. 네, A는 B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를 A는 B야. 암기했니? 라고 하면 학생은 그걸 암기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A는 B라고 그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A는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암기가 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요거는 아직은 이해는 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은 일단 암기를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B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좋을까요?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띠딩 띵띵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A는 B라는 선생님의 말에 A는 B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걸 더해서 이 친구가 자기가 다시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B라는 뜻은요.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A는 B라고 말씀하신 거죠? 라고 자기의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 A는 B이기도 하지만 A는 C이기도 해요. 라고 자기의 말로
또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선생님께서 A는 B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설명 아니에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표현. 선생님께서는 A는 B라고 했는데 내 생각엔 이러하니까 A는 C이기도 하고 A는 B이기도 하고 그래 라고 다른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럼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하려면 내가 말빨이 좋아야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요걸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없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서 곱하기 10번씩 뭐 글씨를 다시 쓰고 막 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반복하는 거는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한 내용을 다른 암기한 내용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결을 계속 시키는 연습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어떤 친구들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엄청 더 이 책 내용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약수는 예를 들어서 6 약수는 1, 2, 3, 6 이런 것들이 여기서 1, 2, 3, 6 얘네들이 6의 약수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친구는 이해한 친구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5학년 때 약수를 배웠잖아요. 약수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한번 지금 자기 혼잣말로라도 꼭 말로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말로 또 자신의 글로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약수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선생님이랑 앞으로 이제 가정학습 하는 동안에 목차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암기는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암기 안 돼 있다면 선생님이 같이 도와드릴게요. 근데 암기하는 거에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왜는 언제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질문 한 가지씩 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얇은 질문, 두꺼운 질문 상관없습니다. 옅은 질문, 깊은 질문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